근데 결국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가? 어떤 룰을 갖고 계세요? 저 스스로는 아무 룰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그럼 스몬비 단어 들어보셨어요? 스몬비 들어봤죠? 저도 스몬비예요. 이 스몬비가 재난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며칠 전에 진짜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출근 시간대에 스마트폰 보다가 우리 인도하고 아스팔트 사이에 이렇게 턱이 있잖아요. 거기를 그냥 내려가 버리신 거예요. 본인도 깜짝 놀라고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지나가던 차들도 깜짝 놀라고 실제로 제가 목격했어요. 저희가 기사 썼다 보니까 네. 어린 스몬비족 때문에 울산시에서 치료판을 들여가지고 바닥 신호등 설치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기자님도 자녀 키우시잖아요. 네. 그럼 좀 그런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제 많이 좀 느끼시나요? 대한민국의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 갈등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단 한 가정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애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도 재난에 준하는 사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주제를 잘 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아동심리 전문가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의연 박사님. 저희 집도 아들이 중1이고 딸이 초4인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하고 좀 비교해서 부모 교육할 때 스마트폰 때문에 갈등이 많으시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과거에 예를 들면 10명 중에 한 3, 4분이 손을 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7, 8분이 손을 든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 내에서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갈등이 되는 상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거의 일상화예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저는 이제 쥐 실험 생각이 났는데 쥐의 이제 뇌에다가 이제 전극을 꽂고 이제 이쪽에는 쥐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치즈케이크를 놓고요. 한쪽은 이제 레바 같은 걸 놔가지고 이 레바를 누르면 뇌에 이제 자극을 주는데 보상계라고 해서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부분을 이제 자극하는 전극을 꽂아놓은 거거든요. 이 쥐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죠. 이거를 레바를 한번 눌러서 자기 뇌에 자극이 와서 쾌감이 오기 시작을 하면 치즈는 거들떠보지를 않고 이 레바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누르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눌러요. 그만큼 이제 뇌라는 게 쾌감을 느끼는 그 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게임을 하고 소통하고 뭐 하는 것 자체가 뇌에 계속 보상이 가니까 쾌감을 얻기 위해서 계속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추상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자기 조절력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스마트폰을 주는 게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근데 그런 능력은 저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네. 문제인 거죠.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이 있는데 사실 저도 아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전문가 이전에 아빠니까 아니, 보면은 아니 이렇게 보면은 화면에 이제 온라인 교육이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쪽 창에는 또 음악이 나와서 또 돌아가고 있고 스마트폰으로는 또 뭔가 계속 하고 있어요. 자기는 분명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해결 못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아듣게 타일러도 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고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 금까지는 스마트폰을 아예 하지 말자. 대신 토요일 하루를 너 마음껏 프리데이를 주겠다. 그 대신 일요일부터 다시 스마트폰은 안 된다. 그랬더니 평상시 참다가 토요일만 하는 거예요. 토요일은 엄청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그 스마트폰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는데 아침도 안 먹어요. 점심도 안 먹어. 그러다가 이제 한 오후 2, 3시쯤 되면 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어떤 거를 착안을 했냐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씩 하면 엄청 하고 싶거든. 근데 대놓고 막 하라고 그러면 질리거든 사실 그것도. 행동과학의 이제 원리로 봤을 때는 대단히 아주 우수한 방법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상을 딱 주는 거죠. 그러면 뇌가 참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자기 조절력을 키우는 아주 행동과학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박사님 그런 고민도 해요. 사실은 아이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들인 저희들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해 라고 얘기해놓고 저도 밖에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결국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가를 아이들은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는 보면서 너희들은 안 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거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 집에서는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가? 나는 하루에 뭐 몇 시간 나도 제한해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가? 어떤 룰을 갖고 계세요? 저 스스로는 아무 룰도 없죠.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제가 중국 특파원으로 있었을 때 한번 취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도 지금 이 스마트폰이 사회적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중독된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하냐면 중국 어떻게 치료할 것 같으세요? 뭔가 어디 수용소 같은 데 정확하게 하셨어요. 네. 군대식 합숙 훈련소 같은 그런 수용소 같은 걸 만들어서 군복 딱 입고 디지털 기기 아무것도 없고 운동하고 책만 읽는데 책도 막 이제 논어 같은 거 읽어요. 모든 게 철장으로 다 막혀 있고 밤에 잘 때는 밖에 문까지 딱 걸어 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반인권적이고 무식해 보이는 방법일 수 있는데 효과는 굉장히 있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더라고요. 그런 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결국 거기를 나와서 유지가 될 것이냐. 강제로 6개월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6개월을 1년 사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혹시 마시멜로 실험 혹시 아시나요? 이 얘기 들어봤죠. 근데 그 후속 실험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먹었던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패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다시 모아서 또 한 번 실험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앞전에 참았던 아이들이 어떻게 참았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뭐 어떤 아이들은 뭐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고 그러고 책상을 치면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견디기도 했다고 그러고 다른 걸 상상을 하면서 참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참았던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아이들이 있대라고 해서 알려주고 실험을 했더니 이번에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극을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면 그렇죠. 아이들이 진화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학습할 거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정하는 거죠. 백지 위에다 써보는 거예요. 각자의 의견을 일단 처음엔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규칙이라는 거는 많으면 못 지켜요. 실행이 안 됩니다. 규칙은 2가지나 3가지 정도만 정해놓고 이 규칙을 지켜보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만 해보고 그 다음에 뭐냐 실천. 처음에는 하루, 그 다음에 3일, 그 다음 일주일, 한 달을 할 수 있다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집안 안에서 변화가 발생할 겁니다. 일단 합숙소가 제일 알 것 같은데 심한 사례들도 좀 보셨어요? 우리 아들이 제일 심하지 않을까? 아들하고 할 때는 훈련한 게 다 소용이 없어요. 막 올라와 일단 분노 게이지가 막 계속 올라와서 아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된다.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제가 거기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